총구는 이미 올라갔고 군함은 출항했으며 전투기는 이륙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미중 2025년 대결은 결국 한 단계의 승부를 가른 국면에 도달했습니다. 이 1년간의 전면적 충돌을 돌아보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 강 중국 약이라는 역사적 구도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경한 반중 성향의 미국 정치인들조차 이제는 인정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한 번도 상대해 본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경쟁자이며 과거 소련을 무너뜨렸던 방식으로 중국을 굴복시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역사가들은 훗날 2025년을 돌아보며 세 가지 사건을 반드시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중국 해군의 푸제남 항공모함 실전 배치입니다. 푸제남의 의미는 단순히 항공모함 한 척이 늘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 패권의 핵심 기둥이었던 해군 우위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상징합니다. 미군의 글로벌 패권은 해군, 그 중에서도 항모 전단의 압도적 전력에서 나왔는데요. 수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미국 해군은 오랫동안 넘사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제남은 이 전제를 뒤흔들었습니다. J-35 스텔스 함재기, J-15T 전자식 캐터펄트 전용 중량급 전투기, KJ-600 고정익 조기경보 통제기, J-15D 전자전기, 그리고 각종 대잠 무인체계로 구성된 이른바 항모 5종 세트가 전자기식 캐터펄트와 전기 추진 시스템과 결합됐는데요. 미 해군 지지자들조차 이제는 중국 해군은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비판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만 놓고 보면 양측의 격차는 사실상 사라졌고 일부 영역에서는 중국이 앞서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 주목할 점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4, 5번 항모는 이미 건조 단계에 있으며 1만 톤급 55형 구축함, 4만 톤급 75, 76 강습 상륙함도 빠른 속도로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지상 기반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중국 해군 단독으로 미 해군을 제압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미국의 전략가들 역시 인식을 바꾸고 있는데요. 과거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는 제1도련선의 핵심 고리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끝없는 군비 경쟁에 매달릴 경우 투입 자원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만 전략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만의 핵심 산업, 특히 반도체 같은 전략 자산을 미국으로 이전합니다. 둘째, 대만과 일본을 전면에 세우고 미군은 서태평양에서 점진적으로 후퇴하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제한적 양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추구해온 비전쟁적 영향력 축출, 전략과 맞물리는 결과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2015년의 두 번째 중대 사건은 미국의 대중 관세 전쟁이 결국 후퇴로 마무리된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공세를 펼쳤고 유럽, 일본,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타협했는데요. 중국만은 정면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관세에는 관세로, 제재에는 맞제재로 대응했고 동시에 태평양에서 이중 항모 전단 훈련을 전개하며 군사적 압박도 병행했습니다. 결정적 변수는 히토류 카드였는데요. 이는 단독으로는 치명타가 아니지만 중국의 종합 국력과 결합됐을 때 전략적 체크메이트로 작동했습니다. 결국 양국은 휴전에 가까운 합의에 도달했고 미국 고위 외교 라인에서도 대중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일본 내 강경 노선의 공개화입니다.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대만 유사시 일본 유사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동시에 책임의 방향을 명확히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명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움직인 쪽이 책임을 지게 되며 이후의 대응은 방어적 조치로 규정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큰 충돌은 언제나 조용한 변화 속에서 준비됩니다. 격렬한 충돌은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며 진짜 전략은 평온한 일상의 작은 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훗날 돌아봤을 때 분명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